6월 2일 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광명전기가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의 5%대의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양도인은 나반홀딩스이며 양수인은 MH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양수도 금액은 200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광명전기는 신탁계약에 의해 27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처분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이며 처분 예정 기간은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파워넷이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파워넷은 2차전지 관련주이자 태양광에너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대선일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가 K배터리 산업의 육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2차전지 기업들도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그 밖에도 파워넷은 최근 한양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양증권은 파워넷에 대해 프리미엄 전원 공급장치 매출 확대와 더불어 전자제조 서비스와 배터리 신사업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포바이포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외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안타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조기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주요 후보자들의 공통점은 AI 산업의 육성으로 수렴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7월 달에는 5개의 AI 국가대표 기업이 선발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번에 선발된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3년간 GPU와 데이터, 그리고 인재들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정부의 정책 기대감을 입으며 AI 기업들이 상승한 가운데 퓨리오사와의 협력 이력이 알려진 포바이포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퓨리오사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한국의 스타트업으로 4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퓨리오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포바이포는 장마감 후 주식 대량 보유자의 소유 주식 수가 11만 주 감소됐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LF는 장마감 후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6월 4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일신바이오와 서린바이오가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과 바이오 샘플 보관의 필수 장비인 초저온 냉동고를 생산 중인 두 기업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백신 수요가 확대될 경우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서린바이오는 서린바이오의 황을문 회장이 과거에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다고 알려지면서 이재명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인데요. 대선일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및 김문수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바이포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4.9% 상승했습니다. AI와 관련한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바이포가 퓨리오사의 협력사로 알려지며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일신바이오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5%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초저온 냉동고를 생산 중인 일신바이오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신바이오는 바이오 장비 제조업체로 동결건조기와 초저온 냉동고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보티즈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3% 상승했습니다. 로보티즈는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IM증권은 로봇 액추에이터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로보티즈를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어요. 또한 부국증권은 로보티즈에 대해 로보티즈의 2대 주주인 LG전자의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사업에 따라 로보티즈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전망 속 로보티즈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파워넷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7.3%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파워넷은 태양광 및 2차전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최근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평화홀딩스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6%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대선일을 하루 앞두고 일부 정치인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내추럴엔도텍은 가짜 백수호 사태와 관련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규장에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상한가를 닿지 못한 채로 마감하면서 시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수호란 10년 전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던 약초인데요. 당시에 한국소비자원은 내추럴엔도텍의 백수호 원료에서 가짜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 내추럴엔도텍의 주가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추럴엔도텍의 주주들은 충분한 조사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발표는 허위사실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며 내추럴엔도텍이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소비자원의 발표가 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판결과 함께 10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내추럴엔도텍이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키스트로는 오늘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 후 강세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시간에 특별한 악재 없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키스트로는 고려제강그룹 계열의 와이어 제조기업으로 전자부품용 와이어와 케이블용 와이어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키스트로는 정규장에서 최고 200%까지 급등했으며 종가는 공모가 대비 168%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DH오토웨어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DH오토웨어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자사의 북미 법인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의 멕시코 법인으로부터 차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제어기 부품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5년간 차량 339만 대분에 들어가는 물량을 공급하며 수주 금액이 조 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오늘도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상한가를 닿지 못한 채로 마감하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에너토크를 비롯한 일부 원전 기업들이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원전 테마와 관련하여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원전 테마와 관련한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지난주 에너토크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체코 정부와의 원전 최종 계약이 10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프랑스 전력공사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가운데 이를 체코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최종 계약이 체코의 총선 이후인 10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램테크놀러지를 비롯한 일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유리기판 테마와 관련하여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삼성전자가 2028년부터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고 전해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장마감 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SKC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며 유리기판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는 올해까지 성능을 검증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화에 돌입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스트론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2.6% 하락했습니다. 키스트론은 와이어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신규 상장 첫날 특별한 악재 없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태용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8%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태용은 조선기자재 및 원자력 발전, 그리고 풍력에너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태용은 지난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는데요. NH증권은 태용에 대해 실체 있는 소형 모듈 원전 플레이어라며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60% 상향 조정했어요. 그 밖에도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태용이 풍력에너지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웹캐시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6%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웹캐시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 화폐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대선일을 하루 앞두고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바이오비주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바이오 비주는 5월 20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 화장품과 의료기기,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비주는 향후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는 등 실적 호조가 기대된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DSC 인베스트먼트가 거래 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1%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퓨리오사 AI의 투자사로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